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버 모드를 이용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드는 기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웹 브라우저보다는 구글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탕화면에 있는 구글 크롬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두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하여 로그인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본인이 평상시 사용하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이 로그인 된 상태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모두라고 검색을 해서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라고 하면 이 두 번째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통합 검색 사이트에 네이버 모두가 뜨죠.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드에 처음 오신 분은 기존에 네이버 아이디가 있다고 해도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누르면 바로 로그인이 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네이버 아이디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이 모두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로그인을 눌렀을 때 기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것인가를 묻고 간단하게 몇 단계 동의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바로 모두에 가입이 되면서 시작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모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상태고요. 이 로그인한 상태 이 오른쪽에 초록색 홈페이지 관리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네이버 모드는 기존 본인 네이버 아이디로 홈페이지를 3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처음 만드실 때 화면 상단에 새 홈페이지 추가하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모두 홈페이지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홈페이지 활용 안내를 받으시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저는 받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고 동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단순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천 템플릿을 물어보는 걸 뜨는데요. 일단 오늘은 X로 이 창은 닫아주시고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 단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창에서 X 단추를 눌러주면 기본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가로 안에 홈페이지를 생성한 날짜인 7월 24일 날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하나씩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아래 보면 홈이라는 초기 홈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빈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본인이 이제 페이지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끝에 있는 페이지 추가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페이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뜨는데 오늘은 빈 페이지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그 컴포넌트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화면 하단에 페이지 추가하기 단추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페이지가 추가된 상태고요. 이 아래 보면 지금 현재 첫 페이지는 홈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제가 추가했는데 이 세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가 똑같기 때문에 필요 없는 페이지를 하나 이번에는 삭제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단추 위에 보면 이 톱니바퀴 모양이 뜨는데요. 이 톱니바퀴 메뉴 안에 보면 페이지 삭제를 눌러주면 필요 없는 페이지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2번 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 하단으로 가보면 이 페이지에다가 넣고자 하는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성 요소 중에 일단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메뉴를 클릭해주면 텍스트는 그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타이틀 텍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왼쪽 구성 요소를 추가하면 이 오른쪽 모바일 미리 보기 창 화면에 이렇게 샘플이 뜨고요. 타이틀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뜨는데 이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이 세 번째 장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본인의 농원이나 농장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텍스트 중에 두 번째 본문형 텍스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 텍스트 아래 입력하면서 글씨는
타이틀보다는 약간 얇은 글씨체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위에 있는 타이틀 제목에 해당하는 설명 문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목록형 테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목록형 테스트는 이름 그대로 1, 2, 3 이 항목을 추가할 때 쓰는 건데요. 지금 1번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에다가 내용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추가하기 단추를 누르면 2번 목록이 더 추가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 오른쪽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한 게 이 목록형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목록형으로 입력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본문용으로 바꾸고 싶다 또는 번호가 아니라 기호형으로 바꾸고 싶다 할 때도 이 오른쪽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본문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 위에 있는 본문형 텍스트처럼 글씨 크기가 좀 얇게 변했고요. 목록형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번호형이 선택되어 있는데 기호형을 눌러주면 이 1번, 2번 대신에 이 점이라는 기호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정렬은 왼쪽 정렬인데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항목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텍스트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밑에 이미지 한 장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요. 이미지 기능이 있고 텍스트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미지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진을 삽입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요. 이 오른쪽 세 번째 단에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올리기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처음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분은 PC에서 사진 추가, 기존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분은 최근 사진 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본인이 추가해놨던 사진 목록이 나와서 여기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PC 사진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화면 하단에 가서 이미지 등록 단추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본문에 사진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항목에 OD하고 복분자를 했는데 복분자 사진을 넣고 만약 1번 뒤에 OD 사진을 넣고 싶다고 한다면 1번을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지금 목록형으로 이어져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겠네요. 이 아래에다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 복분자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이 아래에 보면 그 단추들이 있는데요. 이 맨 처음에 있는 최상단이라고 해서 현재 선택한 이미지를 화면 이렇게 맨 위로 이동하는 기능이고요. 반대로 이 네 번째 있는 단추는 최하단이라고 해서 맨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단추를 누를 때마다 한 단계씩 이렇게 상위로 또는 한 단계씩 하단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이콘은 선택한 이미지나 텍스트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는 단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건 복사 단추인데요. 이 복사 단추를 클릭하면 똑같은 사진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이미지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여섯 번째 있는 삭제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추의 기능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텍스트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이미지는 그 설명 문구 그대로 이미지를 삽입하고 이미지 안에 텍스트, 글씨를 입력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단에서 이미지 올리기, PC 사진 추가, 사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넣어주시고 이미지 등록 단추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제 상품을 판매할 때 이 사진에다 이렇게 문구를 입력하고 싶다고 하면 이 오른쪽 타이틀 입력에서 이렇게 설명, 내용에다는 이렇게 성명 문구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상자를 했고요. 이 추가 설정에서 지금 타이틀이 작게 되어 있는데 크게라고 하면 당연히 글씨가 조금 더 커지는 거겠죠. 또는 타이틀 테두리 사용을 클릭하면 복분자 50봉이라는 테두리 이렇게 바깥쪽에 직사각형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텍스트 플러스 이미지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은 크게 이미지 한 장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이미지를 여러 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여러 장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일단 좌측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를 넣어보겠습니다. 상품이 여러 종류일 때 이 왼쪽에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이 오른쪽에 상품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는 형태겠죠.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오른쪽에서 이미지 올리기를 클릭. 사진이 여러 장일 때는 그 상품을 최대 20개까지 한꺼번에 입력을 해놓고 오른쪽에서 내용을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C 사진 추가, 저는 사진을 2장 정도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클릭, 그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사진,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열기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체에서는 지금 사진이 정사각형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진이 잘 나오게 이렇게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잘 보이는 위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두 번째 이미지도 잘 나오게 설정하고 이 아래 이미지 등록 단추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항목을 2개만 입력했는데 상품이 더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이미지를 등록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타이틀 입력에서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면 되겠죠. 같은 항목 상태에서도 지금 복분자 즙이 있고 복분자 생과가 이 아래에 있는데 이 오른쪽을 선택해도 이렇게 이동 단추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분자 10kg을 더 상단으로 보내고 싶다면 이렇게 위로 해서 순서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여러 장 기능에서는 지금 제가 방금 좌측 이미지 텍스트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선택한 상태에서 이 세 번째 단 위로 올라가면 여러 장 그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오른쪽 또는 1단 이미지 1단 이미지 이렇게 크게 이미지 형태가 바뀌게 될 거고요. 2단 이미지라고 하면 한 항목의 이미지가 2개씩 설명 문구는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좌측, 우측 1단 이미지 기능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아래는 지금 설명을 하지 않아도 1단 이미지는 가로로 큰 이미지 1장, 2단 이미지는 2개씩, 3단 이미지는 한 줄에 3개씩 삽입되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전환 효과 이미지까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전환 효과 이미지를 한번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면은요. 이 화면 아랫부분에 전환 효과 이미지가 선택이 안 됐네요. 전환 효과 이미지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간 상태고요. 이 전환 효과 이미지는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처럼 사진을 여러 장 삽입을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이렇게 옆으로 변하면서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오른쪽에서 이미지를 한 3컷 정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진 추가해서 방금 넣었던, 오늘 넣었던 사진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컷 정도 고르고 사진 추가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처럼 사진의 위치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줄 수 있고요. 이미지 등록 단추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3장,
사진이 현재 큰 이미지는 첫 번째 선택된 사진이 나오는 거고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본인이 삽입한 사진이 순서대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확인해 보면은요, 실행 단추를 한번 재생 단추를 눌러보면 지금 사라지는 효과로 0.5초씩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중지 버튼 눌러주고요. 움직이는 효과, 1초 전환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효과, 옆으로 이렇게 책장을 넘기듯이 넘어가는 효과가 있고요. 1초씩. 사진을 감상하는데 시간이 너무 0.5초는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고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썸네일 사용이 체크되어 있으면 이 큰 이미지 아래에 이렇게 작은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요. 이게 보이는 게 싫다고 하면 썸네일 사용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 위에 있는 이미지만 사진이 전환되면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두 홈페이지 첫 시간으로 기본 구성 요소인 타이틀과 이미지를 삽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도나 버튼,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